자, 이번에는요. 내 삶에 영향을 주는 경제 이야기, 경제 브리핑 순서입니다. 보시죠. 오늘 경제 브리핑 주제는 지역화폐입니다. 지역화폐들 곳곳에서 많이 발행도 하고 많이 쓰고 계시죠. 그 얘기입니다. 먼저 지역화폐 난타전입니다. 지역화폐, 이재명 경기지사 대표적 지역화폐 굉장히 적극적이잖아요. 많이 발행을 하고 많이 쓰라고 하고 뭐 어느 정도 충전하면 더 준다고 이렇게 얘기도 나오고 이렇습니다. 그런데 얼마 전에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이 지역화폐 효과 이거 의문이다라고 약간 지적을 하는 어떤 보고서를 냈죠.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, 조세연 얼빠진 기관이다.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. 그러자 학계는 이거 오만이다 이런 걸 비판합니까? 오만이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. 그러니까 충돌하는 모습이에요. 여기 보면 지역화폐 역효과 콕집은 조세연구원에 이재명 정책이라고 근거 없이 비방한다. 또 이렇게 반발하는 거예요. 그러자 뭐 부실한 자료를 왜 이렇게 했다 뭐 이렇게 했는데 그러자 이제 학계에서는 아니 주요 대권 후보께서 학자를 탄압하는 겁니까? 나만 옳다시가 아닙니까? 또 이렇게 반발하고 있어서 약간 충돌하는 모습이에요. 뭐 아무튼 여러 가지입니다. 지금 그 효과에 대해서. 그런데 여기 보겠습니다. 옆에 기사로 갑니다. 이 지역화폐의 효과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예요. 뭐 하여튼 부가가치 효과가 있다. 뭔가 있다. 근데 어떤 데는 또 없다. 연구도 엇갈리고 있다는 거죠. 근데 지금 그런 사이에서 발행은 계속되고 있잖아요. 그래서 이 지역화폐 어떻게 봐야 될지요. 윤영건 전 대표님. 네. 이거 지역화폐 이거 어떻게 보세요? 많이 발행하고 있는데. 뭐 장단점은 있죠. 올해만 해도 9조, 내년엔 15조 엄청나죠.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지역화폐가 어떻게 보면은 그 지자체 단체 장들의 그 선심성 행정 이것 때문에 좀 비난하는 거죠. 조세연구원도 그래서 2천억 정도 뭐 손실이 발생한다 했는데 저는 이런 게 토론이 좀 활발하게 좀 됐으면 좋겠는데 저 왜 이재명 지사가 저렇게 발끈했느냐. 예. 이재명 지사가 대권으로 가는 질주하는데 바퀴가 몇 개 있어요. 그 바퀴 중에 하나가 기본소득 바퀴하고 이 경제에서는 지역화폐 이 바퀴예요. 아, 근데 그 바퀴를 비판했다는 그 바퀴를 거네요. 지금 빼려고 그러잖아요. 그러니까 발끈한 건데 저는 이런 논의가 좀 돼야 되는데 이재명 지사가 문책하고 조사해야 된다. 저는 깜짝 놀랐어요. 저 진시황 분서 갱유도 생각나요. 그럼 논리적으로 좀 설득해야 될 거 아니에요? 예. 저기 지역화폐가 국고가 8% 들어가거든요. 근데 그게 진짜 정부 예산에 들어가는데 지역 그 지방자치단체 재정 자립도도 우리가 지금 50% 안팎이잖아요. 예. 근데 저렇게 많이 쓰는 게 진짜 경제적인 효과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해야 되는데 예. 조사하고 문책해야 되고 얼빠졌다. 예. 좀 이재명 지사가 자기 건든 거에 대해서 좀 서운은 하겠지만 예. 좀 많이 나간 거 아닌가 좀 이렇게 생각되고 우리 기본소득이나 지역화폐나 좀 우리가 논리적이고 이런 예. 설명을 좀 하고 실증적인 검토를 해야 돼요. 독일도 왜 기본소득 가면서 지금 실험을 하잖아요. 예. 3천만 원씩 줘가면서 몇 년간. 근데 우리는 그냥 주자 안 주자 이것만 갖고 싸우고 있어요. 그래서 이재명 지사가 저런 태도는 좀 고쳐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. 시간이 지금 한 뭐 3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이제 두 분께서 발언을 기회를 하셨어요. 그래서 먼저 김경진 전 의원 짧게 드리고 이준석 전 최고위원도 발언 요청하셨어요. 그래서 짧게 드릴게요. 시간. 저게 옛날 트럼프 예. 후보 시절에 선거 전략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. 일종의 노이즈 마케팅이에요. 저게 문책이 되겠습니까? 학자가 자기 견해를 밝혔다고 그렇죠. 하는데. 이건 뭐 어떤 연구 보고서거든요. 예, 그래서 저거를 문책한다고 하는 강한 문구를 씀으로 인해서 예. 사실은 이 이슈를 정책 이슈와 자기를 동가시키기 위해서 예. 치고 들어가는 전략이라고 보고 오늘 사실 있고요. 이 주제가 경제 브리핑으로 잡았는데 내용이 정치 브리핑으로 가고 있네요. 예. 예. 두 번째는 예. 지역화폐는 큰 틀에서 보면 국가 전체로 보면은 마이너스고 각각의 개별 지역으로 보면 틀림없이 플러스의 효과가 있고요. 예. 근데 지금 대한민국 전체가 서울 수도권을 빼고 나머지 지역들은 다 인구 감소로 소멸해 가고 있는 이런 추세들이거든요.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무슨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든지 지역을 부양해야 될 측면이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이게 비용, 국고를 더 든다고 하더라도 저거 쓸 가치는 충분하다고 봅니다. 가치가 의미가 충분히 있다. 예.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. 예, 이준석 전 근데 이제 지역 화폐가 이제 아까 김경진 의원이 말씀하신 그런 효과를 달성하려면은 예. 원래는 온라인에서 살 거를 우리 동네 상점에서 산다든지 원래는 종로에서 쓸 거를 노원에 쓴다 이런 게 돼야 되는 것이거든요. 근데 이 지역 화폐 특히 제로페이 형태로 된 지역 상품권을 쓰는 주 유형이 뭔지를 살펴보면요. 저도 지역구에서 얘기 많이 됐지만 첫째로는
상품권을 한정된 기간 동안 판매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쌓아놓고 살 수 있는 현금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 혜택을 봐요. 그리고 두 번째로 뭐냐면은 예. 결국에는 이게 어머니들한테 어떻게 퍼졌냐면요. 서울사랑 상품권, 이제 서울의 제로페이 예. 형태의 서울사랑 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학원비 결제가 된다고 다 소문이 났습니다. 아. 그래가지고 지금 서울에 있는 서울사랑 상품권은요. 예. 용도에 제가 체감하기로는 80~90%가 애들 학원비. 어차피 우리 동네에서 다니는 학원에 학원비를 그냥 10% 할인해주는 서비스다. 이렇게 인식이 돼 있거든요. 이건 그냥 세금으로 학원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. 이거는. 좀 더 치밀한 게 필요하다는 말씀이 들리네요. 아무튼 뭐 약간 논쟁이 좀 있습니다. 마지막 기사 하나 보겠습니다. 뭐 시간이 뭐 빠르게 흐르고 있는데 속도를 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자, 재택근무자 위치 추적한다는데 근로자 동의하면 가능합니다. 이 재택근무 매뉴얼을 정부에서 내놨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. 여기 보면 재택근무했으니 급여 줄인다. 이거 안 됩니다. 출근 안 했으니 교통비 지급 안 한다. 이거는 상황에 따라 좀 봐야 된답니다. 정액제라면 줘야 되고 실비면 안 줘도 된다는 거죠. 그리고요, 이쪽입니다. 회사 노트북을 게임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해도 된다. 이거 사용하면 안 되는 겁니다. 일에만 쓰셔야 한답니다. 아까 화장실 가다 다친 거는 산재 인정된다는 것도 전해드렸습니다. 자, 마무리하겠습니다. 그동안은 명절 연휴 때면 고속도로 통행료가 무료였죠. 고향 가는 기분을 더 좋게 만드는 일종의 서비스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. 그런데 올 추석 연휴엔 무료가 아닙니다. 돈을 내고 고속도로를 이용해야 합니다. 아마도 웬만하면 고향에 가지 말라는 뜻일 겁니다. 내년 설 연휴엔 편하게 무료로 고향에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